임차인과 말소기준 등기라고 얘기하는 최선순위 설정 등기 날짜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오늘은 경매 6단계 중 첫 단계인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에 거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 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겠다고 일단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권리신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 같은 경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하자면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시면 제3조 대항력 등 해놓고 첫 번째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구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라고 하면 요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둘 중 늦은 날 이길 오전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A라는 임차인이 1월 4일 날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이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계약금 주고 한 달 뒤쯤 해서 잔금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잔금 지불하고 집주인으로부터 현관키를 수령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짐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걸 주택의 인도 혹은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점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가서 1월 4일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둘 중 늦은 날 이길 오전 0시라고 했으니까 둘 중 늦은 날 1월 4일 둘 중 늦은 날이면 그냥 1월 4일이죠. 둘 중 늦은 날 이길 오전 0시 즉 1월 5일 오전 0시가 임차인 A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되는 겁니다. 즉 A 임차는 1월 5일 날 대항력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똑같은 임차인입니다. 똑같이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은 1월 4일 날 주택을 인도받고 1월 6일 날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했다 라고 하면 둘 중 늦은 날 이길 오전 0시 1월 7일 오전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짐을 한창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짐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한 거죠.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한 조건, 늦은 날짜, 둘 중 늦은 날짜 이길 오전 0시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A라는 임차인이 또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는 시점에는 1월 6일 날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잔금 치르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1월 4일 날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1월 7일, 1월 4일 둘 중 늦은 날 이길 오전 0시라고 했으니까 1월 8일 오전 0시가 임차인 A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매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법원에서 정해놓은 배당 조건일까지는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고서에 자기 자신이 언제 주택을 인도받았고 점유한 시점이 언제고 전입신고는 언제 했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주택을 언제 인도받았는지 이걸 자의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기재를 한다는 얘기겠죠. 즉 얘는 공적 장부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적 장부라고 얘기하는 공부상일에서 얘기하는 부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전입신고한 겁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도 나오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봐도 언제 전입신고했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실무상에서는. 그러면 보세요. 1월 4일날 전입신고했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다음날 오전 0시. 1월 6일날 전입신고했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다음날 오전 0시. 그래서 1월 7일 오전 0시가 됩니다. 1월 4일날 전입했습니다. 실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면 주택의 인도 날짜 늦은 날 2일 오전 0시인데 임차인은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권리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인도는 빼버리고 뭐다?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즉 1월 8일 오전 0시가 아니라 1월 5일 오전 0시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즉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유자나 채무자를 그 권리 분석의 상대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상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임차인과 말소기준 등기라고 얘기하는 최선순위 설정 등기 날짜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대항력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말소기준 등기 두 가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